변호사인 타로의 조력권이 박탈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뭐라고 판시했냐면 사실상 관리 권한의 행사함에 있어서 윤리 규정 4.2는 사실상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닐슨에 향한 우리가 기소를 우리가 처리한, 그런 법원에 처리한 사건이죠. 수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사실상 헌법 위반 자체는 실정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너무 포괄적이라. 이제 법원의 판단은 그렇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변호사 조력 권한이 있는 거고, 계속 지금 피의자를 지금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 그게 조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박탈된 거 아니라. 그 대신 이제 규정은 이미 벌써 상대방 변호사의 사전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이 소통한 것 자체가, 어떤 행위 자체는 위반이죠. 당연하게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이 기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기각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측에서 이제 상고한 케이스죠. 상고한 케이스인데, 고등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여기 이제 고등법이네. 여기선 결국 뭘까요? 항소가 되어 있고,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법리 심리를 요청했고, 결국은 심리를 받아들인, 그리고 고등법원의 이제 입장을 그대로 그죠? 인용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한번 이제 법리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다툼이 없다. 만에 하나 검사가 그 라이언스라는 사람이 규정 4.2 자체를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넬슨에 대한 기소를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관리권한 행사에 있어서. 그래서 국가는 뭘까요? 어떤 경우를 주장하냐면, 자, 뭘까요? 자, 이 검사 자체가 4.2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이제 주장한 거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법원의 판사 입장을 한번 다룰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또 국가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룰 4.2라는 것은 사실상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되는 게 아니다. 뭐 사실상은 뭐 검사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들 다 적용. 그리고 그러한, 그죠? 논쟁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그죠?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뭐라고 우리는 이제 판시했냐면, 자, 검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검사라는 것은, 자, 다른 변호사와 같이, 적어도 변호사같이 우리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준수해야 된다라는 스테이트맨이라는 콜롬비아 슈프림 코트의 1976년 판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사도 다른 변호사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no less subject니까 than니까 거의 뭐 버금가게 뭐 진비 없다 이거죠. 검사도 변호사도 진비 없이 우리가 규정을 다 준수해야 된다. 사실상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자, 검사라는 것은, 자, 상대방 동의 없이 최소한의 피고가 기소되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와 소통을, 그죠? 금지할 수도 있고 금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죠. 금지당할 수도 있고 금지당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되는 얘기죠. 그러한 사항은 뭐 포함될까요? 자, 검사가 알았느냐? 피고 자체가 내가 스스로 좀 통신하고자 한다라고 라는 것을 알았느냐를 이제 상황이 있고, 뭐 그런 경우는 뭘까요? 이 통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겠죠. meditate in favor니까 좀 이제 유리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검사 입장에서 볼 땐 변호사가 이제 나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뭘까요? 이 통신이 좀 불리한 경우도 있죠. 이런 사실. 뭐 다 이게 해당되는 거죠.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검사는 뭘까요? 자, 사실상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룰을 찾아야 돼요. 룰을 찾아야 돼요. 앞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걸 찾아야죠. but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 금지된다. 아니죠. 소통이. 자, 어떤 경우에, 자,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의 소통이 금지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변호사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 자, 피의자가 사실상 기소된 다음에는 무조건 금지되는 거죠. 기소된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이거 룰이죠. 이게. 룰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 뭘까요? 자, 이제 어레인이 8월 24일 날 돼 있죠. 9월 6일 날에 이제 판사한테 석방하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메시지를 이제 전해줬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0월 3일 날은 이제 사실상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전해줬고, 간접적으로 전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이제 프라이스가 직접 소통을 했고, 뭐 이런 경우 뭘까요? 이건 직접 뭘까요? 여기서 구치소에서 했으니 이미 뭐 기소돼가지고 다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는 어떻게 돼요? 기소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사건은 기소 전이나 기소 후냐는 사건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기소 전이냐 기소 후냐를 우리가 가지고 10월 3일과 11월 18일 나눠가지고 뭐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까요? 그냥 기소 후에는 무조건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무조건 안 돼요. 이게 수사 중에 있건 뭐 수사 중에 아니든 간에 관계없죠. 그래서 이러한 기소라는 건 어떤 건가요? 사실상 기소는 우리가 변호사와 본인과 국가 사이에 어떤 매체로서, 미디엄 매체로서의 변호사를 이제 위임한, 그죠? 위임하기 위한 피의자의 수용법 제6조가 이제 발동되는 거죠. 이러한 기소 자체가. 기소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소만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제 이게 어태치 되는 거예요. 수용법 제6조가 어태치 되는 거, 어태치. 언제 어태치 돼요? 인다이, 그죠? 기소만 되면 이제 어태치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피의자의 수용법 6조의 권리라는 것은 사실상 뭐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중대한, 그죠? 구속요건 중에 하나인 이러한, 그죠?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 자체가 특히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이런 관계 자체가 그죠? 수사라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장해가지고 검사가 그걸 회피한다고, 그죠? 교묘하게 회피한다 그러면, 그죠? 수용법 6조라는 건 뭘까요? 무미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검사가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회피를 우리가 수용법 6조를 한다 그러면, 그럼 이건 뭘까요? 사실 법이 있으나 말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 주장하냐면, 자, 이런 룰 4.2라는 것은, 자, 검사가 뭐 사실상 상대 변호사의 동의 없이 선임한, 그죠? 피의자의 소통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수사 중에 있다 그러면 이건 당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2의 커멘트 8을 우리가 검찰 측에서 이제 제시하면서 이 규정 자체는 사실상
합법적인, 그죠? 법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 행위 과정에서, 그죠?